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국에 이제 방송하러 오면서 이렇게 예. 좌우를 보니까 말입니다. 길거리에 막 현수막들이 걸려 있던데요. 예, 예.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이름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이 아이들 교육 과정의 이 큰 가이드라인 내에서 집필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 검정제를 통해서 교과서 집필의 자유를 보장을 최단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육을 장려한 거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결과 네. 이 집필자의 주관적 역사관이 과도하게 이게 반영이 됐어요. 아, 네.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또 교사들이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정교조 같은 경우는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채택 거부 운동을 또 통해서 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네네. 또 이와 함께 이제 국사 이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념 싸움과 또 정쟁의 도구가 아닌 편향적이지 않은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립적인 시각의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기에 지금 우리 현수막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사실상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고 교과서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 거 아닙니까?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얼마 전에 저도 놀랐어요. 네. 아이들, 중학생들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인강이라 그러죠. 네네, 인강이라 강사 한 분이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분단 이후에 뭐 이렇게 정권을 잡았고 아주 좀 형편없이 좀 결과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북측은 이렇게 지도상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네. 스타가 한 사람에게는 스타가 나왔다. 그 스타가 누군지 아시죠? 김일성 그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 스타 강사로부터 그 강의를 수업받는 아이들은 네. 우리 남북 분단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뿌리가 그럼 북측 지금 이 인민공화국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한 거죠.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 예, 김 의원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잘못된 그리고 뭐 편향된 이런 시각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 그러면 예. 뭐 국정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책들의 내용을 고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 현재의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념 논쟁과 또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명령을 하더라도 네. 문제는 이 집필진들이 이걸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면서 따르지 않는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네. 1심, 2심 패소 후에도 그러니까 소송에서 네. 다시 이걸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검정 시스템의 강화와 수정 보완만으로는 안 된다. 이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박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잖아요. 예.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을 이렇게 뭐 편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예.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은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대통령의 고민이 참 만만치 않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검정 시스템의 강화와 수정 보완만으로는 지금 현재의 이런 역사적 사실 오류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됐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왜 국정화 이야기가 나왔느냐. 결론은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이런 대한민국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많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돼서 산업화 민주화도 함께 이끌어오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이걸 잘 극복해 왔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통합이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네.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는데 네. 이 교과서상에 이런 역사적인 오류가 그대로 이게 방치된 가운데 그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편향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이 사회인이 되고 나면 그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 계층간 구조간 이 국가적인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래 서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앞으로 더 큰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교과서의 새로운 변화 이거 절실하다는 국민적 보소죠. 근데 이제 뭐 국정화된 교과서를 만들건 어쨌건 하여튼 균형 잡힌 시각이 한국사 교과서에 반영돼야 된다. 이거는 뭐 모두의 바람일 텐데 네. 어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께서 균형 잡힌 집필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뭐 13명이나 되네요. 그런가 하면 경희대학교 사학과 뭐 9분이나 되는 이 교수들이 전원 집필진 참여를 거부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뭐 이 균형 잡힌 집필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가 되죠. 네.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 학문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는 이 국정교과서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 중고등학교만 이 검정교과서인데 네. 앞으로 이 교육의 문제에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역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학문으로 우리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의도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사실로서의 역사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런 균형 있는 집필진에 참여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사나 입장을 개진해서 뭐 자기들의 주장도 활발하게 펼치면 되는데 이걸 집단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네. 너무 자기 주장만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진보교육감,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들이죠. 네. 또 뭐 함께 힘을 합치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보조교재 같은 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뭐 이게 지금 국정화 문제를 뭐 해소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인식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네. 이 대한민국의 이 교과서만큼 이렇게 책이 얇은 책이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보조 이런 보조교재라고 교재. 그러죠 보통. 네네. 대한교과서나 뭐 보조교재 그죠? 네네. 이런 거는 엄청나게 두껍고 아하. 교사들이 또 하는 그런 교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막상 학생들은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는 아주 얇아요. 네. 아마 책가방 무게 줄여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현재 국민적 요구에 따른 이런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와 또 발맞춰서 이 교육과정에 집필 기준에 따른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수업 부담 경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몇몇 교육감과 네. 교사의 독단으로 교과서와 동떨어진 참고 교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다면은 네. 이 미래가 걸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중교조에서 네. 이 국정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가져갈 건 가져가더라도 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그런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 또 개발하겠다. 네.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필진의 주관적인 어떤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에 근거한 근현대사적인 역사가 오류되고 있는 게 많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예. 지금 야당과 야권이 굉장히 빠르게 결속되고 있고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뭐 당장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을 뿐만 아니라 뭐 장외로 나가서 서명운동도 하고 등등 하는데 이런 그 야권의 움직임이 지금 정기국회 19대 국회 마무리에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야가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각 정당의 정책적인 차이를 가지고 많이 그 토론하고 때로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교육 현장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우리가 역사이시니까 또 아이들이 올바른 또 이런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건데 네네.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 또 장애로 나가서 거리투쟁으로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은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 볼상 사나운 어떤 짓을 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네. 논쟁하고 또 대안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성숙한 정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국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회 현안에 대해서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지난 대선이 이게 부정선거보다도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계셨습니까? 국회.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본회의장에는 직접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보셨군요. 네.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무리 치해법근적인 어떤 그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네, 면책특권이 주어지죠. 네, 면책특권으로 이렇게 한 발언이라 그러지만은 네네. 국민의 상식을 짓밟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질 국회 본회의 질의가 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부정선거, 부정투표 결과로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나라를 네. 맡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결론은 우리 국민을 무시한 그런 어떤 처사적 그런 발언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우발적이길 바라면서 네. 때로는 또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불필요한 정치권의 갈등으로 이렇게 야기된다면 사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